지금 시간이 2019년 11월 8일 12시 이제 새벽이지. 새벽 12시 반이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그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을 이렇게 꼭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기록이 언제쯤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날짜를 반드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내년 2020년 4월 15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서 이제 159일 앞으로 159일 남았다 이래 보면 되죠. 온통 신경은 총선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아래도 이야기했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루에 유튜브를 허경영 총재님 유튜브를 제일 비중이 이제 깊게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으로는 임성수님 유튜브를 반드시 보고, 세 번째로는 또 여러 가지를 봅니다. 보는데 우리 정치 읽기 유튜브도 보고, 우리 정치 읽기 유튜브는 100점 만점에 내가 볼 때는 한 90점 정도 본다고요. 왜냐하니까 이분이 예측한 게 좀 틀린 게 있더라고요. 틀린 게 있고 또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100개 같으면 100문제가 다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100문제 그래도 뭐 한 100개 가운데 한 80, 90 정도 맞으면 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제 이 사람은 구속이 안 될 것이다. 구속되는 그날 이제 눈에 안테 같은 거를 이렇게 바르고 와서 그걸 보더만은 이거 구속이 안 될 거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시더만은 구속이 되더라고.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좀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서울대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면은 이제 서울대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로 이제 파급 효과가 가서 큰 어떤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대학가에 가서 강의할 그런 생각은 없다. 자기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싶으면은 종로 3가 피카다리 극장 6층 거기에 오든지, 안 그러면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있는 하늘궁으로 와서 듣든지 그렇게 하라 하셨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학교에 직접 가서 강의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틀렸죠. 또 이제 우리 정치 읽기 이분은 허경영 총재님을 딴 사람들은 언급을 안 하는 데 비해서 이분은 언급을 해요. 언급을 하면서 차기 제20대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이분이 당선되리라. 이거는 이분이 확신을 하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내년 총선에서 국가혁명당하고 국가혁명배당금당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합해가지고
한 100석 정도를 얻어서 그 지금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을 이제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그분은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한 30석 정도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분이 큰 흐름으로 봐서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데 소소한 거는 한두 개가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100문제 시험 쳐가지고 100문제 다 맞추는 그럴 수는 없지. 그래도 한 80, 90 정도 맞으면 잘 맞추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정치 읽기를 읽음으로써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런 거는 내가 중요한 정보를 듣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봅니다. 보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물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허경영 총재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듣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임성수님 그 유튜브를 하여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그분의 그 어떤 말씀의 그 진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듣는 것이 화담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화담 선생님께서 이제 그 사람은 사주를 전문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데, 내가 사주 공부는 옳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다 아시는 것이 참 진짜 너무 부럽고, 그런데 나는 사주 공부를 아직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무슨 단어를 쓰고 이러면은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분은 화담 선생님은 나름대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 국내 정치인, 그러니까 막 엄청 우리나라 국내 정치인 저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정치인들 하면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뭐 홍준표 씨, 그리고 이낙연, 그 다음에 뭐 유시민, 그 다음에 황교안, 그 다음에 저기 이해찬, 뭐 조국,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 뭐 또 나경원, 뭐 기타 뭐 하여튼 우리나라 국내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주를 쫙 이렇게 풀이하면서 시국을 곁들여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서 내가 잘 화담 선생님의 그 사주풀이를 잘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참 재밌던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시면서 언급하기 전에 아마 이 화담 선생님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뭐 좀 상당히 좀 안 좋게 보는가 봐요. 하루라도 빨리 좀 내려오시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하야하시는 것이 본인한테도 좋고 우리나라 전체도 좋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 화담 선생님은. 뭐 또 그런데 이분 좀 점잖하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이은규 목사님 그 유튜브도 내가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보는데, 그 이은규 목사님은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이분 역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치 하시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야를 아주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하는데 있어서 좀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표현이 뭐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뭐 그런 표현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과격한 표현이라 그럴까,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그런 이현규 목사님, 그런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이현규 목사님은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오면은 준비된 대통령이 있다. 그 대통령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 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시더만 요즘에는 또 그런 주장은 조금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제 화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좀 웃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검찰총장한테 화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검찰총장 사표 써라. 사표 쓰고 당을 하나 만들어라. 이제 창당을 해가지고 그 창당 이름이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칼부림당, 칼을 막 휘두르는 당, 칼부림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정치판에 좀 이게 좀 있는 잡초 같은 세력,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세력을 칼부림해라 이지. 칼로서 이렇게 전부 다 제거를 해버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칼부림당. 좀, 내가 많이 우스웠습니다. 창당이라고 하니까 또 제3의 이제 정치, 대한민국의 이 시국을 볼 때에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걸 봐서도 그렇고, 야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한 행위를 봐서도 그렇고, 이렇게도 안 되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니까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장기표 선생님, 어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가지고, 어떤 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미 당은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미 이 창당 작업을 다 마쳤죠. 8월 15일 날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한과 동시에 당을 다 마쳤죠. 이미 당만 마친 게 아니고 이미 20대 대통령 후보까지 확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 일반 사람들은 이게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 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이라 그럴까, 안 그러면 예측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치보면은 거의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 어둡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고 암울하고 참 진짜 절망적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는 그렇는데, 우리나라의 그 미래는 굉장히 밝다. 그리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전 세계의 종주국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죠. 아마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예언하시는 분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는 제일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제일 뭐 1번 타자를 할까? 안 그러면 제일로 칠 수 있는 것이 타너 스님의 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타너 스님께서는 지금의 모든 전 세계, 우리나라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의 전 세계적인 모든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되기 전에 전 단계로 봐요. 전 단계로. 그래서 결국 가서는 우리나라 그 영토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저 만주 땅이 거진 우리나라 영토로 다 들어오게 되고, 뭐 만주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도덕군자가 아주 많이 나와요. 부직이 있습니다. 그 일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도덕군자가 나오고, 또 완전 새로운 세상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이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뭐 그렇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엘빈 도플러, 제3의 물결을 쓴 엘빈 도플러 같은 분도 그 2040년 경이면은 미국과 대등한 그런 관계가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외에 무슨 기독교에 관련된 소속된 분들 중에서 많은 선교사들, 뭐 이름 내가 다 밝힐 수는 없고, 다 뭐 들었는데 다 뭐 잊어버리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이 한국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막 준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격암유록을 30년간 그 연구하신 분이 그 이현범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하고 자칭 이제 도성국사의 신라 도성국사의 34대 이제 풍수 지리의 34대 전수자라고 하신 박민찬 님하고 같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래 보면은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현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격암유록도 그 내용이 결론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밝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 이전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은 이제 고난을 받죠. 마치 뭐와 같느냐 하니까 산모가 말이에요. 아기를 놓기 전에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웃으면서 막 기분 좋게 이렇게 아기 놓는 그런 분은, 여성은 없잖아요. 상당히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아기를 놓죠.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나라의 실정이, 우리나라의 그 3대 고전이라 그럴까? 하면은 흥부가도 있고, 또 춘향전도 있고, 또 심청전도 있고, 그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개를 가지고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 시점이 고통을 당하는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 올해 2019년 아닙니까? 기해년, 내년이 또 경자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자년 다음에 신축년이죠. 하여튼 그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죠. 새로운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는 건데, 새로운 그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고통을 겪습니다. 그 마치 뭐 어떤 고통과 같느냐 하면은 그 흥부가 그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럼 상당히 뭐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저 형님 집에 가니까 형수님께서 말이야 막 그 주걱으로 뺨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걱에 붙어 있는 그 밥대가리를 뜯어먹었는데 또 한 번 더 때려주면은 여기 더 뜯어먹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그 서글픈 이야기죠. 그와 같은 때예요, 지금. 그 다음에 춘향전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그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춘향이가 옥에 갇혀가지고 참 있는 때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심각한 그 때예요. 수청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안 들어주면은 참 옥에 갇혀가지고 상당히 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심청이는 그 공양미 상백석에 그 제물이 돼 가지고 아버님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이제 그 인당수에 이제 자기가 빠지는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비극적인 일입니까? 바다에 빠져 죽고 형수님한테 뻘기도 맞고 옥에 갇혀 있는 춘향이,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세 개의 작품은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좋게 끝나요. 춘향이는 이몽룡이가 이제 그 과거 급제가 돼가지고 뭐 변사또를 암행어사 출도를 해서 변사또를 이렇게 잡아놓고 춘향이하고 잘 살죠. 그리고 흥부도 그 제비가 가져온 박씨를 가지고 뿌려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거기 자라가지고 호박 안에서 막 검은 보화가 나와서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고, 심청이도 이제 그 황후가 돼가지고 결국 가서는 자기 아버지 눈도 뜨게 하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명인들의 눈까지 다 뜨게 해줬다. 그래서 이제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작금의 이 시대에는 뭐 정말 그 뭐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서 뭐 국내 정치, 또 외교 문제, 그리고 또 군사 문제,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문제로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그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현재는 뭔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요. 이것이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황이 우리나라가 아주 그 희망 있는 미래, 밝은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